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아입니다. 단막극을 원활한 일부를 통해서 단막극의 필요성에 대해 짚어드렸는데요. 우리 한류 콘텐츠와 방송산업에 있어 절대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단막극. 여러분도 이제 더 이상 생소하지 않으시죠? 지난 제2회 단막극 페스티벌 기간에는 무려 2,000명이 넘는 많은 관객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아주 큰 호응이 있었는데요. 이 현장의 뜨거웠던 열기 다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단막극 마니아들 개타던 날, 바로 여의도에서 개최된 제2회 단막극 페스티벌. 지난해에는 모두 12편이 상영돼 평균 80%의 객석 점유율을 자랑한 바 있는데 해를 거듭할수록 진일보하는 단막극 페스티벌. 2012 단막극 페스티벌 개막을 선포합니다. 각계각층 주요 인사들께서 환영사와 축사로 제2의 단막극 황금기를 약속하시고 막강한 임무를 맡은 홍보대사 서지혜 씨, 벌써 단막극 홍보에 들어갑니다. 정말 좋은 작품들도 많고요. 또 정말 좋은 감독들, 좋은 신인 감독들, 또 신인 작가들, 또 신인 배우들을 위한 또 이런 작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배우뿐만이 아니라 모든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끝이 안 보이는 이 길다란 라인은 뭐죠?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가는 티켓. 어느새 매진 행렬. 제가 평소에 단막극 굉장히 좋아해서 또 이거 딸기 아이스크림 본 거라서 인터넷으로 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고서 제가 꿈이 드라마 작가거든요. 장편 드라마들보다는 단막극이 훨씬 일단 소재가 되게 매력 있고 장르가 제한되지 않았고요. 큰 화면을 보니까 좀 다를 것 같아요. 새로울 것 같아요. 본지 좀 오래됐잖아요. 단막극 페스티벌 화이팅! 고르고 또 고른 아름다운 우리들의 단막극 10편을 다시 볼 수 있는 기회. 개막작 심야병원을 시작으로 3일간 관객들의 열기는 더해가고 한류 열풍은 이곳에서도 실감. 외국인 관객들도 종종 목격됐는데 우리 드라마 어떻게 다른가요? So far, compared to the countries, I like the way how the actors express themselves. Yes, in Korean dramas, like this, how they express, it's different. Totally different. I mean, you can see the culture reflect on the movie. That's why I like it. The drama are totally different. Here is like more soul. It's not like the same drama, the same plot. But I like because it's totally different. So it's a big change. 도대체 어떤 작품들이길래 관객들이 이토록 열광하는 걸까요? 이 하이라이트는 물론 배우와 제작진들의 촬영 뒷얘기, 그리고 캐스팅 비화까지 이 시간 통해 모두 공개됩니다. 단막극에선 만나기 힘든 메디컬 스릴러 심야병원과 또 부산국제영화제 초청작이었던 닥터까지 먼저 함께 만나보시죠. 나이스 플라잉 니킥. 격투기 선수가 된 외과의사 허준. 두 캐릭터를 연기해야 했던 배우 윤태영. 무려 12kg을 감량하며 캐릭터에 올인. 사실 이게 제가 거의 촬영이 10부작인데 4개월을 찍었어요. 한 달을 한 분이 오셔서 거의 반 죽여놓고요. 그리고 하루를 재워주고 새로운 분이 오셔서 또 한 달을 한 20시간 재워주나요? 5명의 연출, 5명의 작가가 합심한 연작 형태의 포맷 시도. 메디컬과 스릴러를 접목한 신선한 소재. 단막극이기에 가능했다. 한국대병원 외과 허준 선생, 간이식의 1인자. 조폭두목 구독만은 간이식 수술만 해주면 허준의 아내 살해범을 찾아주겠다는데 결국 허준은 조폭두목 전용 심야병원의 원장이 된다. 윤태영 씨는 실제 수술도 참관하고 봉합 연습도 꾸준히 했다는 우문. 아내 살해 용의자 1호는 오른손 장갑 벗을 날 없는 넘버2 최광석. 돈이 없어서 간 이식 받는 거를 갖다가 돈 때문에 못 받게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사회에 불만을 갖고 조직폭력배가 되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복수를 하는 그런 캐릭터라 이 자본주의의 피해자라고 해야 될까요? 여기저기 넘치는 화려한 액션이 심야병원의 볼거리. 메디컬과 심리 스릴러의 만남. 두 사람 처음부터 이럴 생각이었어요? 수술실에서 그동안 애들 죽인 수상한 병원 심야병원이었습니다. 선생님 의사잖아요. 닥터 영화가 좋다 그래서 왔어요. 상한이 아저씨 좋아가지고. 아, 그래요? 네. 김상한 아저씨 화이팅! 제17회 부산국제영화제 갈라 프레젠테이션 부문 초청작 닥터. 선량한 옆집 아저씨, 배우 김창완 씨의 살인마 연기가 압권이다. 어린 아내의 불륜을 목격한 성형외과 의사의 걷잡을 수 없는 분노는 연쇄 살인으로 이어지는데 김창완 씨 살인마 역할 할만하셨나요? 대본을 받고 기분이 상당히 나빴죠. 아니 세상에 진짜 비싼 밥 먹고 왜 이런 짓을 할까. 며칠 지나는데 도대체 내가 이 시나리오를 저주하고 불쾌해하는 이유가 뭔가 그게 점점 궁금해졌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 거절했던 이유를 내 스스로 알아보자. 그리고 오늘 김창완 씨의 특별한 손님이 오셨다고 하는데 손톱부터 해가지고 아니 저희 어머니가 여자가 꽤 많으세요. 근데 아니 이걸 보시겠다고 그래갖고 걱정을 많이 했어요. 중간에 나가는 사람 보면 혹시 키 작은 사람인가 이렇게 보고 그냥 안 나가시더라고요. 잘 보셨어요? 야, 환자가 무슨 마루타야? 지금 해보고 난리 났어. 경찰에 신고할 거야. 지금까지 스릴러를 모두 잊게 할 영화 닥터 많이 사랑해주세요. 김창완 씨의 살인마 연기 어떠셨나요? 그 잔혹함 때문에 영화 상영 중 밖으로 뛰쳐나온 여성 관객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윤태영 씨와 김희원 씨의 액션 연기가 돋보였던 심야병원 또한 수작이죠. 자, 그럼 이제 드라마의 영원한 로망, 멜로 단막극 두 편을 차례로 감상하겠습니다. 나 이제 기정씨 집 안 가. 무슨 말이야? 그만 만나자. 3주년 기념일에 남친에게 이별을 통보하는 준경. 남친은 결국 48번 버스를 타고 떠나는데 뉴스 속보입니다. 조금 전인 2시 20분경 한수대교를 건너던 48번 버스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영화는 준경은 옛 추억에 잠기며 실종된 남친을 그리워하고 그러던 어느 날 그로부터 날아온 문자. 남친의 생사가 아리송한 상태. 그래서 여주인공 준경의 감정 표현은 쉽지 않았다. 아무래도 이게 이제 남자친구가 실종된 게 깔려있기 때문에 항상 이 여자는 내면의 아픔이나 좀 슬픔을 가지고 있어야 했고 또 눈물을 흘리는 씬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큐 사인이 들어가면 바로 울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감정 잡기가 가장 힘들지 않았나. 예사롭지 않은 분위기의 슬로우 모션. 멜로 드라마였지만 스릴러의 분위기도 풍겼던 딸기 아이스크림. 반지하 단칸방에 모여 사는 88만 원 세대의 자화상 습지 생태 보고서. 습지는 그들이 사는 단칸방을 뜻한다고. 습지를 그렇게 습하고 힘들고 살기 힘들고 이런 공간이기보다는 건강한 느낌으로 다 조금 다루고 싶었어요. 가장 습지가 또 건강한 생태계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곳에 있는 청춘들 모습이면 현재의 모습도 담아내고 문제의식도 담아내고 또한 청춘의 건강성 같은 것도 여전히 담보할 수 있는 의미가 아닐까. 정자에 굉장히 잘 습지 생태 보고서의 화두는 단연 모델 성준과 구은의 출연. 긴 기럭지 자랑하며 습지를 빛내주었다. 저는 습지 생태 보고서에서 최군 역할을 맡았고요.
이제 20대의 어떤 빈곤층의 그런 힘듦을 겪고 있는 청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비록 삶은 처절하여도 빵빵한 그녀와 사랑하고 봤던 주인공 규석. 사랑해요. 이런 식으로 사랑한단 말하는 거 웃기지 않아요? 규석 씨는 좀 다를 줄 알았는데. 차이고 난 뒤 현실은 더 지독하지만 세상 안으로 성큼 들어서 꽃짐지고 빈집 찾아 떠들지만 희망을 선물했던 습지 생태 보고서. 조금씩 자라고 있는 것일까? 세상에는 참 많은 모습의 사랑이 존재하죠. 또 그 수만큼 우리 단막극의 소재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하이라이트를 보시면서 저 단막극 전체를 모두 보고 싶다는 분들 분명 많으셨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각 방송사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기 서비스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요즘 학교 폭력과 왕따에 시달리고 있는 10대들의 이야기를 다룬 단막극 지금 소개해 드립니다. 그가 출연한 드라마는 모두 다 확 뜬다. 시크릿 가든 현빈의 그 남자, 최고의 사랑 차승원의 그 남자 임지규 씨, 방과 후 태권도 교실의 강사로 등장하는데 태권도 액션 만만치 않죠. 난 이 움직임을 다 보인다. 학생들 발차기를 받아주는 장면이 있었어요. 얼굴로 코를 친 거죠. 그래서 코가 좀 이상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촬영 중간에 잠깐 촬영을 접고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확인을 해봤더니 약간 부었다고. 20일 만에 병원에 갔었는데 확인해 보니까 코뼈가 부러졌더라고요. 그래서 화면에 보시면 되게 죄송해 하시는데 화면에 보면 이제 코가 좀 이렇게 옆에 휘어져 있어요. 그렇다면 태권도 강사역을 맡은 임재규 씨의 태권도 실력을 한번 볼까요? 마지막 눈빛까지. 네. 감사합니다. 명성아, 너도 인생 반가운 또 다른 얼굴 아이돌 스타 미엘이 삥 뜯기는 학생으로 출연. 쌤, 저 제자로 받아주세요. 덜 맞는 법 좀 가르쳐주세요. 눈을 감으면 안 돼. 이렇게 해서 시작된 자기 방어 훈련. 야, 마침내 불량 학생 3인조까지 다 해치우고 이렇게 가르쳤냐? 청춘호람의 면모까지 보여주는데 임지규 씨의 생활 연기를 다시 한번 볼 수 있었던 태권도를 아십니까? 관객은 어떻게 봤을까요? I guess what he was showing, like taekwondo is not just like a sport; it's something else. I don't know. Somehow it gave me like strength, like to know something more about Korea. I know taekwondo is from Korea, but I really don't know like how much it is important for the culture. So I was really impressed. I love it. 관객들은 태권도에서 스포츠 이상의 그 의미를 찾아내기도 하는데요. 이것이 또한 단막극의 힘일 것입니다. 그리고 단막극을 통해 연기력을 다진 신인 배우들이 현재 톱스타로 성장한 사례도 정말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데요. 요즘 대세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엄태웅, 이선균 두 배우의 그때 그 시절을 엿볼 수 있는 두 편의 단막극 지금 소개해드립니다. 부록 언저리 있지만 언제나 상큼한 두 남자, 닮은 듯 다른 두 남자. 배우 엄태웅 씨를 세상에 널리 알리게 된 계기가 된 것은 2004년도에 방송된 단막극 제주도 푸른 밤. 이게 뭐냐 좀 진지하게. 이선균 씨 또한 2005년도 작품 태능 선수촌으로 드라마계 입지구치기에 성공. 엄태웅 씨의 풋풋했던 그 시절 제주도 푸른 밤. 백수생활 2년, 거기에다 3개월의 시한부 인생. 참 불쌍한 기태역을 맡은 태웅 씨. 죽기 전 자장면 배달원으로 일했던 옛사랑 찾아 나서 보는데 야, 정신 나간 놈아, 힘쓰기 시집 갔어. 시집 갔다고. 야,
딱 봐도 나쁜 남자, 막마른 예사, 소리치고 내치기까지. 알고 보면 나쁜 남자 원조. 엄포스에 관한 캐스팅 비화. 아나그램 당시에 엄태웅 씨를 하려고 했었어요. 엄태웅 씨가 아나그램은 자기가 좀 감당하기가 어렵다고 했고 뭘 하고 싶은가 하고 뭐 개인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나눴더니 멜로를 하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 같은 얼굴은 멜로가 약간 이렇게 농담적으로 근데 멜로를 굉장히 하고 싶다. 반면 영원한 로맨틱 가이 이선균 씨는 태능 선수촌에서부터 그의 매력 무한 발산해 주셨는데 심지어 연구 흉내도 불사한 선균 씨. 잘 좀 써줘. 이게 뭐예요? 아! 야! 너 마누라 가수를 도대체 어떻게 하고 국가대표 수영선수 이동경 역할. 어머, 군사란 없는 매끈한 몸매에 지금도 여전하실까? 그런데 정작 그는 사부르든 건기이고 싶었다는 후문. 드라마 시티였나랬어요. 단막극을 배우를 찾다가 봤는데 딱 앞에 5분 보고 이 사람이네 해서 이제 불러서 만나보고 캐스팅을 했고요. 수영을 전혀 못해요. 그래서 중간에 펜싱으로 바꿔달라고 그랬는데 일단 살부터 빼라 그래서 못 만들고 수영하셨어요. 이렇게 극중 선균 씨의 여자친구로 등장하는 양궁선수 방수아. 여주인공 최정현 씨의 활시위 당기는 모양새 예사롭지 않은데. 이거 들 수도 없어요. 이 활 시위 당기는 거 이것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너무 어설프니까 막 여기 다 활 시에 이렇게 다 살이 닿고 막 멍들고. 다시 제주도 푸른 밤. 시집가서 잘 사는 줄 알았는데 2단 3단 날려치기에 남발하시는 폭력 남편. 이거 실제 상황 아닌가요? 민지아 씨를 사정없이 패주시는 이분, 더 나쁜 남자. 바로 톱스타 김인석 씨가 그녀의 남편으로 등장했었던 것. 이래 해봐라. 역할이 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에너지나 열정이 넘치셨고 그 약간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 같은 게 지금은 훨씬 많으시지만 그때도 굉장히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리고 어떤 프라이드, 배우로서의 프라이드나 자존감이 굉장히 강하셨던 것 같은데 그런 게 지금 그분을 그 자리로 올려놓은 밑거름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봐라. 엄태웅, 김윤석, 명배우 배출한 제주도 푸른밤. 명대사 또한 쏟아졌는데 작가가 직접 꼽은 최고의 명대사는? 인물들이 각자 처한 어떤 환경들이 있잖아요. 그 환경에 가장 걸맞는 대사를 쓰는 게 저는 명대사라고 생각을 해서 짜장면 배달부니까 매일매일 짜장면 배달부가 보고 싶으니까 매일매일 짜장면이 먹고 싶었다. 자, 그럼 확인 들어가 볼까요? 얼마나 이뻤는데요. 맨날 보고 싶어서 맨날 짜장면만 먹었어요. 남성분들 뒤늦게 후회하지 말고 여자친구에게 잘해 주십시다. 이상 제주도 푸른밤이었습니다. 반면 따뜻한 남자 이선균. 오, 수영장에 대형 스크린 완비. 극장 죽인다. 이벤트 남으로 여친과의 관계 다지기. 내가 주는 건 벌레 먹은 사과라도 덥석 물어주면서 이어진 확성기 고백까지. 역시 우리들의 로맨틱 가이. 6회, 상쾌, 경쾌 가득한 종합 선물 세트. 당신의 금메달이 되어드릴 태능 선수촌이었습니다. 단막극보다 더 신나는 관객과의 대화.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다면 기억에 남는 장면은 김윤석 선생님한테 나는 났는데요. 그때 쉴 때 정말 사람이 많은 줄 알고 어떤 분 신고를 하셔서 경찰차도 출동을 하고 그랬었는데 근데 되게 기술적으로 때리셔서 그렇게 아파서 많았어요. 스크린을 통해 영화로 탈바꿈한 단막극. 그다음에
연출 감독이 느낀 감동은 관객 그 이상.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이렇게 집중해서 보는 게 조금 새로웠고요. 그리고 제가 만든 드라마를 보고 있는 사람들을 볼 기회가 사실은 별로 없는데 이렇게 이제 한 100여 명 되시는 분들이 열심히 이렇게 막 보시는 걸 보니까 좀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단막극 사수에 대한 강한 의지도 보여준 우리의 감독님들. 시작하는 PD들에게뿐만 아니라 모든 시청자들에게서도 꼭 필요한 프로라고 생각을 해요. 가장 창의적일 수 있고 가장 실험적일 수 있고 하나의 비타민 같은 그런 프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문화에는 오글이랑 저질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어떤 상태, 어느 문화권의 문화가 건강하냐 안 건강하냐만 있을 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기준은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다양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문화가 건강하느냐 안 건강하느냐가 결정되는 것 같아요. 배우들 역시 한 목소리로 단막극이 모든 드라마의 근간임을 강조했다. 단막극은 씨앗이다? 이 씨앗을 통해서 뭔가 더 큰 것을 도모할 수 있잖아요. 문학으로 치면 시 같은 걸 텐데 시라는 장르가 없어지면 아무리 재미있는 소설들도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3일간의 잔치, 관객과 배우, 제작진, 그리고 이 잔치에 손발이 되어준 스태프까지. 역할은 달라도 단막극 페스티벌에 대한 감동은 한결같았다. I like the way even actors can share their opinion about the movie, so I also ask question to the actor. And yeah, I think it makes me to inquire more about Korean films. I will myself make more interested in Korean films. 올해는 이제 가장 큰 변화가 공식 홈페이지가 생겨서 관객분들께서 더 구체적으로 또 전문적으로 오셔서 보실 수 있게 됐다는 점이 굉장히 크고, 공모전 상영을 했었는데 그것도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죠. 이제 공모전을 실제로 국민들이 참여를 해서 어쩌면 그 분들이 정말 단막극을 앞으로 함께 이어나갈 미래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단막극, 방송을 넘어 극장으로. 플랫폼의 다양화 실현에 한몫한 것이 바로 단막극 페스티벌이다. 자, 그럼 제2회 단막극 페스티벌 대차 대조표 한번 들여다볼까요? 단막극 페스티벌은 온라인을 통한 사전 예매가 70% 그리고 현장 등록을 30%로 진행이 됐었는데요. 온라인 예매는 전석이 매진됐었고 총 관객이 96% 좌석 점유율을 저희가 확보를 했었습니다. 특히나 태권도를 아십니까 같은 경우에는 한류 열풍에 대한 거를 절실히 느낄 수 있었고요. 그래서 3회째는 글로벌적인 마인드로 좀 더 세계적인 그 작품들을 모아서 상영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게끔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단막극 흥행 돌풍 이해감, 보석보다 빛났던 10편의 작품, 그리고 그 작품보다 더 빛났던 관객들의 사랑, 또한 식지 않는 열정으로 단막극을 만드는 사람들, 그들이 있기에 대한민국의 단막극은 다시 한번 그 황금기를 누릴 것이다. 여러분 참 행복하셨죠? 아이스크림만큼 다양한 맛과 색깔을 지닌 작품들이었습니다. 제3회 단막극 페스티벌 기간에는 더 아름다운 작품들이 여러분을 찾아갈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께서 먼저 방송사를 통해 현재 방송되고 있는 단막극 사랑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 시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